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다 들어보셨죠? 예, 잘 들어봤습니다. 예, 어제 제가 담화를 들으면서 느낀 소감은 참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거대 야당 민주당 횡포에 맞서서 대통령께서 참 너무나 은혜가 많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새삼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행태를 보면은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보인 위헌 위법적인 행동은 너무나 많거든요. 예. 사실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무슨 법을 위반한 게 있고 헌법을 위반한 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탄핵했거든요.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뚜렷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의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했습니다. 또 수사검사가 자기 직책에 따라서 수사한 것에 불구한데 자기들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헌 위법적인 조치지요. 맞습니다. 네, 사실 네. 위헌 위법적인 조치를 말도 못하게 남발한 민주당의 행태는 지금 전혀 국민의힘 의원의 일부를 말하는 겁니다. 탄핵에 지금 찬성하겠다고 말하는 이런 일부 의원들을 그건 지적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활동에 대해서만 비판하면서 탄핵에 참여하겠다고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대해서 김현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 발표를 하시면서 왜 계엄령을 발표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얘기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지금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별로 잘못도 없는 기관에 계속 탄핵을 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가 하면 두 번째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중요한 국가기관의 활동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또 세 번째로 우리 산업발전을 위해서 지금 국제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우리 첨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야 할 예산을 모두 삭감해서 산업계가 경쟁력을 도저히 발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대 야당의 숫자에 힘입어서 국정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국정을 마비시키는 세력을 척결하겠다.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 떨어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좌파 척결을 안 하느냐? 그게 첫째 보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게 많다. 그런데 왜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일체 말이 없느냐? 이거였습니다. 이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엄 발표를 하면서 국회보다 더 많은 297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어요. 이거는 대통령께서 선거 부정에 대해서 강한 의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국가를 운영하기 어렵다 하는 상황에서 계엄령을 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엄은 그 절차상의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통치권으로서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절대로 내란죄가 되거나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동안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걸 대통령이 하셨으면 우리 보수 세력은 전적으로 나서서 대통령의 계엄 조치를 옹호하는 이런 행동을 취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우리 여의도에 와서 보니까 전 여의도 전역을 모두 좌파 세력이 점령을 하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이것만 보도하고 광화문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의 데모는 일체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 모든 입 가진 야당 인사마다 국민이 원한다 하는데 국민이 다 국민 투표를 했습니까? 국민이 어떻게 해서 국민입니까? 대다수의 국민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찬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우리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 좌파 척결 안 하느냐, 왜 부정선거를 안 하냐고 얘기했던 분들이 전적으로 나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민의 의사가 이렇다는 걸 나타내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우리 헌정 질서가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실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참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지금 상태가 이 심리적인 내란 상태다, 이렇게까지도 느꼈던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지금 뭐 민주당의 횡포에 의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게 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고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 윤 대통령께서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조치까지 생각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이 계엄이 과연 정당했느냐, 조금 적절치 못했느냐, 이 정도 평가가 남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서 이거 지금 내란죄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민주당이 전혀 국민들에게 심리적 내란 상태를 조성해 놓고서도 자신들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지금 내란죄로 몰아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런 탄핵에 또 동조하게 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계엄령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원인 제공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어요. 뭐 딴 거 볼 거 없이 대통령이 계엄 발표할 때 한 대화 내용만 전부 봐도 이거는 그냥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그 계엄 선포를 하면서 일부 법률적인 일부 흠이 있다는 걸 가지고 그 계엄 자체를 내란죄로 몰아가지고, 내란죄라는 게 뭡니까? 국헌을 위반하기 위해서 국헌을 위반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게 내란죄 아닙니까? 그런데 폭동이 있었습니까? 국헌을 위반했습니까? 아니, 최고 권력자가 무엇 때문에 내란을 합니까? 자기의 통치권을 이행하면서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게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면 처벌이 안 되니까 내란죄로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동원해서 그런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잘 인식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앞에 나와서 붙어서 이런 그 여론의 방향을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 난관을 타개하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란죄는 그 승인 요건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번 계엄 상황에서는 군대가 이제 두 군데 갔던 것 같아요. 국회하고 중앙선관위하고. 근데 국회에 간 병력들도 실탄 지급 안 했답니다. 실탄 지급 안 하고 비무장으로 그냥 이제 군인 복장만 하고서 들어간 것이고, 중앙선관위 물론이죠. 비무장의 군인이 간 것입니다. 비무장입니다. 그래서 또 어쨌든 대통령은 헌법상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인데, 국회가 판단해서 이건 좀 적절치 못하는 게 해제하라 했을 때 또 순응한 겁니다. 순응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발동 자체가 위법이고 뭐 위헌이고 내란죄라면, 그러면 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탄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글쎄, 그러니까 지금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겁니다. 탄핵 사유가. 아니, 윤 대통령이 그것도, 아니, 국회가 적절치 못하게 판단해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해서 해제 요구하니까 수용해서 예, 해제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어떠한 국한 문란의 결과도 초래되지 않았고, 어떠한 폭동도 없었고,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탄핵을 난발하고 수사를 못하게 하고, 이것은 지금도 계속 국한 문란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민주당의 이러한 그 위헌 위법 질서 초래, 이것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 대응 발동안에 비교할 수 없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께서 깊이 생각을 해서 내일 5시에 표결한다고 그러죠. 네. 제2 네. 탄핵을. 그렇습니다. 예, 그때 절대로 탄핵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중앙선관위 문제를 하나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예,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 그 두 예, 기관이 합동으로 예. 중앙선관위 그 컴퓨터 서버에 대한 그런 아마 해킹을 시도해봤다고 예, 그래요. 검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예. 네, 검사를 해보니까 일반 국제 해커가 쉽게 해킹을 할 수 있겠더라. 쉽게 들어갈 수 또 있다. 투개표를 조작할 수 있게 돼 있더라. 예, 예. 이런 경고를 선관위에 줬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아이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라는 변명만 하고 아무런 대비를 안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이랬더라고요. 예, 글쎄 말 그런 변명이 그건 말이 아니죠. 안 되는 얘기야. 예, 자기들이 안 했다 뿐이지 예. 북한이나 중국에서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하다는 걸 국정원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 태세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국정의 최고 책임인 대통령으로서는 이거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비무장의 병력을 이제 데리고 가서 그 서버를 예. 좀 이제 검색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에 아무리 지장을 준 바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예. 그걸 무슨 내란으로 이렇게 몰아간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대통령께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하신 그 선거 부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꼭 풀어드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 지지에 의해서 풀어줘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심리적 내란 상태를 초래했다고 느껴질 만큼의 일방적인 그 국제 운영 거기에 경종을 주기 위한 이번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 일단은 그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발동의 충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차고 넘친다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그 점에 초점을 두고 의원총회에서를 맞습니다. 열어서라도 논의를 해야지 예, 맞습니다. 내일 탄핵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찬성할 것이냐 어떨 것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지금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맞습니다. 지금 국민회의에서 7명이 탄핵 찬성 의사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7명 의원님들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지금 이 국가 위난에 과연 대통령을 탄핵해서 이 위난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깊은 자성이 계시기를 바라고 국민의 의원총회도 이분들과 무한 토론을 해서라도 당론에 정한 대로 찬성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그 비상계엄 발동에 대한 의견을 어제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인을 초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예.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도 앞으로 민주당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우리는 민주당도 탄핵되든 생각한다. 뭐 국회의원에도 탄핵제도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발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을 향해서. 그래서 민주당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이러한 그 의회 폭거, 이런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어떤
조치나 협상 내지는 민주당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미 없이 무조건 탄핵에만 받아바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이 있기 전에 야당에서 비상계엄 위험을 예고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계엄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이 미리 말이지 방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도 계속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대국각성에서 국가 운영을 위해서 국가 운영의 한 축으로서 또 의회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국가 발전을 위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점에 대한 깊은 사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대통령이 본인의 참 그런 생각에서 비상계엄 발동했고, 또 민주당은 내일 다시 한번 또 국회를 열어서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기회가 민주당도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또 국민의힘도 차분하게 자신들이 지금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차분하게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기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 한 단계 더 대한민국의 의회 운영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저는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